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용산 개발 계획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참고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용산 개발 계획이 대단하다. 세부 사항이 어떤 게 있다.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용산 개발 계획 때문에 용산이 한번 정말 용암처럼 끓어오르던 시장을 직접 겪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개발 계획이 막 유행처럼 번질 때 사람들이 어떤 패턴으로 행동을 했고 그분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발표가 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제 의견이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그때를 지켜본 입장에서 나라면 이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하는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부동산 24년 전망 강의는 2월달 한정해서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세요. 청사진은 너무나 멋있습니다. 이대로 개발이 된다면은 용산의 어떤 위상은 다시 한번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도를 보면요.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제가 일단 부정적으로도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도 보지 마시고 그냥 제 얘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세요. 자, 여기 댓글 달아주시면 더욱더 감사한 부분인데 용산 개발 계획이 언제 나왔죠? 2000년도 초반에 나왔을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됐거든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예요. 여기 용산 개발 계획이 나오면서 전국, 서울 말고 전국에 있는 투자자가 다 올라왔고 강남의 복부인들까지도 와서 용산의 아파트나 빌라를 많이 샀어요. 건물도 미친 듯이 샀습니다. 자, 지금 용산이 입지가 어떻죠? 매우 좋아요.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한남 뉴타운이 가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로도 각광받고 있고 대통령실도 왔고요. 인근의 마포조차도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용산은 말 그대로 강북에서 성동구가 아니라 일단 용산구가 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입지인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가 너무 크게 났어요. 개발 계획이 막 진짜 이만하게 나왔거든요.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을 보게 될 거예요. 여기 개발 계획을 일단 브리핑을 엄청 세밀하게 해요. 왜냐면 이걸 읽으면은 개발 계획 브리핑 해드리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분들도 대단한 노력인데 이분들의 다음 단계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인근에 이촌동이 있잖아요. 이촌동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비싸거든요. 참고로 전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아파트를 사려는 분들은 그런 설명이 자세히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개발 계획을 브리핑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인근에 빌라를 소개를 많이 합니다. 이게 사기라거나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나무위키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검색해 보시면 여기 연한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2013년에 사업 무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업무지구 지정 그리고 쭉 이제 진행하다가 2013년 사업 무산이 됐어요. 13년이 지나갔고 이 안에 용산 쪽에 부동산 투자해서 실패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참고로 이건 인정을 해야 돼요. 존버하신 분들은 살아남았는데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꺾일 때 빠져나가신 분들은 몇 억씩 날리고 나가신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와서 사업이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언제 완성이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거 분명히 하죠.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몰라요. 총선 결과, 다음 지방선거, 다음 대선에 따라서 이 사업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이때 용산국제업무지구 이 분위기 지금보다 훨씬 뜨거웠거든요. 전국구 투자처가 됐었다니까요. 근데 무산된 거 보세요. 이번에 안 될 거다 찬물을 끼얹으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보면은 가슴이 웅장해진다고나 할까요? 이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한번 자빠진 적이 있죠.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 개발 계획을 듣고 나면 투자가 하고 싶어질 텐데 인근에 빌라를 사게 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빌라의 입지와 가치를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호재를 사시는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비율을 따져봤을 때 여러분이 실제 거주할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썩어 빠진 빌라를 인근에 사신다면은 호재를 보고 사시는 거예요? 빌라를 보고 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호재만 보고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호재만 보고 사신 분들은 이 사업이 2012년, 13년에 자빠졌을 때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셨고 인근에 아파트 있죠. 실제 입지 때문에 아파트 수요가 많았었거든요. 이 아파트를 사셨던 분들은
몇 년 버틴 다음에 회복한 다음에 더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개발 계획만 듣고 이 호재만 가지고 인간의 집을 사지는 말자는 거예요. 인간의 예를 들어서 정비 사업이 있다. 여기 입지 좋잖아요. 이거 말고 여러분, 이거 말고 정비 계획 때문에 아파트로 바뀔 빌라, 아니면 앞으로 집가가 올라갈 건물, 또는 용산 이미 입지 너무 좋잖아요. 여기 이촌동의 아파트 다 괜찮은데 이거 말고 아무 생각 없이 현란한 개발 계획, 국가에서 만든 거, 그것도 심지어 옛날에 한번 자빠졌던 거를 듣고 나서 이 호재만 보고 뭐라도 하나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이용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용산 인근의 부동산을 아무거나 사지 말자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던 분들이 최고 피해를 받고, 자산이 여유가 있어서 또는 나는 다른 개발 계획에 입지를 보고 나서 접근하신 분들은 몇 년 버틴 다음에 수익금을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저라면 어떻게 할지 말씀을 드렸죠. 저라면 이미 여기가 그렇게 저렴한 매물이 남아있질 않아요. 용산이 한동안 붐이 불었고 이번 하락할 때 상당한 방어력을 보여줬거든요. 여기 용산 개발 계획의 핵심은요, 만약에 이 호재를 보고 이 호재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이 인근에 좋은 아파트 사는 게 최고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거든요. 여기 일자리 들어오는 게 핵심이에요. 국제 업무 지구예요. 지금 한국을 초월하는 국제 업무 지구에 일자리가 들어오는 게 핵심인데, 사실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 왜 다들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제 업무 지구의 대표격은 인천이에요. 송도 국제도시예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일자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여기는 좀 더 유리한 조건이 가질 수가 있겠죠. 서울시에서 밀어줄 테니까. 여기 일자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자연히 뭐가 좋아지죠? 이 노선도가 좋아져요. 노선도. 이 1호선이랑 경의중앙선이랑 4호선. 근데 4호선은 이미 비싸죠. 6호선은 이미 비싸지 않죠. 1호선도 이미 어느 정도까지는 비싼데 또 비싸지 않은 지역이 있죠. 여기서 특히 경의중앙선은 안 비싸죠. 그래서 경의중앙선을 타고 쭉 가시면은 쭉 요 라인을 가면은 비싼 데를 쭉 지나서 좀 안 비싼 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도 이미 올랐죠. 쭉 가면은 약간 아직 안 비싼 데, 창릉이나 아니면은 강매나 행신역이나 능곡역이 나오는데, 요쪽이 원래 일자리가 멀었죠. 3호선 타고 다니니까 되게 멀었는데,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된다면, 가정법이에요. 완성이 되고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들어온다면은 서울시가 바보가 아니고서는 경의중앙선에 신경을 쓸 거예요.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아파트는 아직 싸거든요. 지금 여길 무조건 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만들어지는데 넉넉히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기가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일자리가 잘 들어올 것 같으면 저기 출퇴근할 수 있는 배우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용산 입지에 저기 일자리가 많이 들어왔을 때 주거지를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땅이 충분하진 않아요. 여기 정비 사업은 오래 걸릴 거고 여기 아파트를 대량으로 넣을 수는 없어요. 여기 만약에 일자리 들어오면 엄청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양질의 일자리. 그러면 여기 출퇴근할 수 있는 경의중앙선이 자극을 받는 건 당연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까이 갔을 때 상암동을 넘어서 고양시 덕양구를 갔을 때 일단은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일자리가 들어온다는 조건 하에. 저라면은 여기를 보겠어요. 지금 여기 뭐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호재를 보고 저기 일자리가 생길 건데, 난 지금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만들어져 봤자 나중에 할 게 없겠다가 아니라 이거를 알아두시면 나중에 남들보다 더 넓은 폭의 투자처를 볼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더군다나 창릉지구 들었잖아요. 여기 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겠어요? 가능하겠죠. 인근에 흔들릴 거예요. 여기 향동 들어올 때도 이쪽 흔들렸었고, 여기 덕은 들어올 때도 흔들렸었고, 창릉 들어올 때도 흔들리겠죠. 근데 향동이나 덕은 들어온 다음에 흔들린 다음에 다시 회복을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더군다나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출퇴근이 가능한데 그에 비해서 여기 아파트는 굉장히 저렴하고요. 이거는 너무 먼 미래긴 한데요. 1기 신도시 정비할 거죠, 여러분. 1기 신도시 정비할 거잖아요. 정비는요, 부신다는 뜻이에요. 여기 부시면 다들 어디로 갈까요? 근데 일정 기간이긴 하지만 인근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의 역할이 또 중요해지는 거고, 만약에 먼 미래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경의중앙선이 굉장히 가치가 높아졌어요. 이 대곡 같은 것도 난리가 났던 곳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가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먼 미래에 얘네도 결국엔 정비사업 얘기가 지금은 아무도 안 하지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멀리까지 보고 나면은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서고 양질의 일자리에 출퇴근 가능한 곳들은 땅값이 오르고 새 아파트를 원하게 되고, 그럼 정비사업을 가게 되고, 이런 순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은 계속 빙글빙글 돌아왔다는 겁니다. 전 그래서 용산 100층 랜드마크 국제업무지구 이거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너무 멋있는데,
역사를 봤을 때는 아직 반신반의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재만 놓고 인근에 아무거나 사드는 전 반대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호재는 플러스 알파를 얹힌 다음에 지금 봐도 괜찮은 빌라, 지금 봐도 괜찮은 땅이나 건물, 지금 봐도 괜찮은 아파트에서 얘가 잘 됐을 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으면은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옛날에 그분들이 겪었던 어떤 실수를 이번엔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